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삐꾸라서 관절경 수술하고 관절경 수술을 했더니 그나마 조금 움직이던 어깨도 회복할 기간 동안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왼쪽 팔을 지금 사실상 아예 못 쓴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여 살릴 식솔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끼우려가지고 이거에다가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 하는데 미칠 것 같죠? 좀 오래 치다 보면 어깨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세에서 치지 못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어쩔 때는 아파가지고 더 치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주로 컴퓨터로 일을 하는 저는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누수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돌아다니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에는 거의 제 주변에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큰 업무 공백은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새로운 업무의 신지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거죠. 이거를 다 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알았죠. 음성인식 기능 되는 거 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 써보기도 했는데, 왼팔이 지금 이렇게 맛이 가버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막 이렇게 메시지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속도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전화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키보드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키보드도 막 한 손으로 치게 되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져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그러면은 음성인식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다, 웬걸, 음성인식 기능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맨날 타자 치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막 두다두다 치면은 경로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음성인식 기능으로 막 추라이 자체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억지로 해보니까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어로는 그 속도를 제대로 측정한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영어로 저희가 타자를 치면 WPM이라고 해요. Word per minute.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몇 타 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70 WPM 정도면 월펄 미닛이면 괜찮은 정도고, 80 넘어가서 9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무진장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대화하는 속도가 150 WPM, 그리고 좀 더 두다두다 빨리 말하는 속도는 190에서 200 월드 펄 미닛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자가 0타지만 0타 기준이긴 하지만 70 WPM 정도로 그냥 괜찮은 정도다라고 하면은, 말을 빨리 하면은 3배까지 인풋의 속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은 말로 빨리 해가지고 음성인식으로 때려 박는 게 타자 쳐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속도가 2배, 3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안 써봤으니까 체감을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안 썼던 이유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걸 했을 때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말을 막 못 알아듣는 거죠. 도장 이러면 포장 입력되고, 지금도 좀 삼성한테 미안하지만 갤럭시 쓰면서 삼성 키보드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글로 바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이런 스피치 투 텍스트, 음성 인식 기능은 항상 더 큰 회사에 더 검증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진짜로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보다 월등히 잘 알아듣고, 거기에서 이모티콘이나 땀 삐질삐질이나 이런 거를 입력을 못해서 감정 표현이 조금 메말라 보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 팔이 삐꾸가 되고 나서 얼떨결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블로그도 열어가지고 글을 쓰는데 되게 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 긴 글들은 제가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근데 꽤 길어요. 상당히 긴데 그거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줄줄줄줄 음성인식 기능으로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조금 어색한 부분만 고칩니다. 훨씬 빨라요. 제가 타자를 쳐가지고 글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송 대리하면서 서면 내야 될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잘 받아 적어주고, 더 좋은 건 기존에 제가 그냥 키보드 원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동하는 양식, 일하는 양식은 사실 익숙한 것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데,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빨리 따라 붙기 때문에 어제 했을 때 잘 안 됐다고 해서 오늘도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억지로 한번 해봤더니 된다 싶어서 아마 팔이 완전히 낫고서도 음성인식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혁명이거든요. 왜냐면 항상 저는 굉장히 밀도 있게 일하는 편인데 타자도 되게 빨라요. 긴 글 한 7, 800타 나옵니다. 근데도 입력할 때 속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타자로 치려고 그러면 뭐 한참 걸리니까. 근데 그거를 말로 해버리니까 속도가 2배 이상 난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몸이 힘들지도 않고 더 좋은 건 뭐냐, 제가 원래 그 정도의 텍스트를 많이 입력하는 일들은 노트북으로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는 여기저기 제 맥북 프로를 들고 다니면서 공간 제약 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맥북을 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목소리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만 되면은 엄청나게 긴 글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기술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내가 텍스트 입력을 많이 하고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어깨 아파가지고 어깨 수술한 이후에 진짜 너무 오랫동안 불편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없나 봅니다. 덕분에 저는 이 아픔을 딛고 원래도 일을 빨리 하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더 빨리 하는 사람으로 진화했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